실험 16과 17의 내용은 이제 전동기 위상, 직류 전동기 위상 특성에 관한 건데요. 여기 뭐 블론덴의 원성도 또는 V곡선이라고, 블론덴의 원성도에 의해서 구해지는데 이제 V곡선이라고 그러죠. 위상 특성 곡선 또는 V곡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계자,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여기 있는 계자, 즉 회전자에서 발생하는 계자는 직류 전원을 공급해서 자계를 생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 IF, 즉 여기에 슬리빙을 통해서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유기전압 E 값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E 값이 크게 되면은 결국 V 꼴은 E 플러스 마이너스 IA, RA식의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계좌 전류는 그 값이다. 회전자에 흐르는 계좌 전류의 값을 크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시계에 의해서 전기자 전류에 흐르는 전류값이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되는 값이 결과적으로는 모선에 연결되어 있는 삼상 전원에 연결이 되잖아요. 즉 삼상 전원에 흐르는 전류 I의 값, 이 고정자가 원선이 삼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의 삼상 전원의 전류값을 조절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동기 조상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모타 전기 전동기지만 실질적으로 IF를 조절을 해서 계좌 전류를 조절해서 모선에 흐르는 전원의 전기 전류의 위상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을 보면은 계좌 전류 값을 크게 함에 따라서 일정 값으로 경기자 전류가 줄어들다가 어느 값을 지나면은 앞선 전류로 바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급되는 전력의 값은 똑같거든요. 전동기니까 기계적인 부하 P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똑같은 양이 전달되는데 전기자 전류의 위상값이 바뀌면서 그 동일한 전력값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제일 작은 쪽에 이랬을 때 이 포인트 값들이 제일 좋은 역률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수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E, V 전압, 그 다음에 IA,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임피던스 ZS. 이 수식으로부터 이게 유도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 ABS는 이게 계좌전류의 크기로부터 생성되는 유기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기전압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서 계좌전류 값을 이제 크게 하고 작게 하면 이 벡터도 해석에 의해서 그렇죠? IA 값을 주시해 보십시오. IA 값이 그렇죠? 계좌 전류 값을 크게 할 때 작게 할 때 작아지죠. 여기 제일 작은 값이 되고요. 그때 이제 IA 값이 가장 작은 값이죠. 물론 위상도 지금 위상이 지금 역률이 제일 이게 좋아지는 점이죠. 일치를 하니까. 네. 그러다가 작아지면 이렇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절대값만 봤을 때는 IA가 작아졌다 커졌다. 그리고 요 값에서 가장 역률이 좋지만은 사실 요 위상은 막 변하는 거죠. 위상은 변하면서 역률이 이제 바뀌는 식으로 전동기의 기계적 부하 P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 부하가 크다면은 기계적 부하가 큰 상태에서 그죠? 기계적 부하가 전동기에 많이 몰려 있는데 동기 속도로 돌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그 상태의 부하를 감당하면서 이런 곡선을 유지하고 가장 작은 점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흐르는 전류, 여기가 이제 모선이죠. 전원의 전류 IA 값을 갖다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계좌 전류 값을 갖다가 이제 막 바꿔보는 거고. 물론 그때 동기화 시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댐퍼, 즉 제동권선으로 기동을 해서 동기화 시킬 거의 가까운 속도로 공기 속도로 되었을 때 이거를 전원을 갖다가 단락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흐르는 전력계를 값을 측정하는데 전력계는 W1, W2 요 측정 전력계는 요 왼쪽을 본 전력, 오른쪽을 본 전력이 돼서 요 두 개를 더하면은 이때 공급되는 전력인지 이쪽으로 전력이 흐르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1, W2를 더해가지고 왼쪽 시스템이 오른쪽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력의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셋업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때 뭐 유효전력, 비상전력 그런 값은 여기서 측정하는 것이 유효전력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력 값은 요 성간전압, 그쵸? 루트 성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값이 루트 3 곱하기 그 값이 전체 비상전력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무효전력은 그 구하는 식에 의해서 루트 비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무효전력의 제곱은 유효전력 값이 나오고,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 이용하시면은 수식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의 내용은 앞의 내용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건데요. 전부와 특성과 탈출 토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동기기가 동기속도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계적 부하의 힘이 아무리 가해지더라도, 그죠? 기계적 부하의 힘이 아무리 가해지더라도 동기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밖으로 보기에는 이거 에너지 변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축의 부하가, 기계적 부하가 인가되었는데도 속도가 계속 일정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크기와 위상이 변하면서 이런 외부적인 흐름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이제 부하각도 변하면서 IA의 역률 값도 막 변하고 이제 그런 상태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커버가 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요 곡선이죠. P 값이 이제 커지고 작음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지만, 이 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토크 P 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P 값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이것이 그걸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의하면은 결국은 정지해 버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기 이탈 또는 동기 탈조라고 이렇게 해서 서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섰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탈조, 그 다음에 또 난조라는 것은 동기기가 돌 때 드르륵 드르륵 거리면서 동기기로 돌지만은 회전자기하고 회전자가 힘든 거죠. 서로 맞춰가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으르륵 으르륵 드르렁 드르렁 거리면서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그냥 빨랐다가 느렸다 하면서 이렇게 헤매는 그런 현상을 난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기기의 성질을 앞에 이해하면은 이제 그런 성질을 확인하는 거죠. 이때 하는 실험 셋업은 동력계를 넣어서 축에다가 동력계를 연결하고 동력계의 토크를 강제로 증가시킵니다. 동력계에는 이제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일정 부하를 제공하고, 토크로 이제 축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부하를 인가하면은 토크에 이제 힘이 가해져서 제동을 걸겠죠. 그래서 얼마 정도 제동을 걸 때 이게 멈춰 서느냐, 탈조하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